3년 전 잿더미로 변한 소래포구 어시장이 8월쯤 새 단장합니다. 새우 모양의 전망대도 6월 준공하는데 돌아오는 추석 명절엔 관광 명소로 부각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서구 지역 화폐 서로 이음이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구매를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3년 전 잿더미로 변한 소래포구 어시장이 8월쯤 새 단장합니다. 앞서 6월엔 새우 모양의 전망대도 준공하는데요. 돌아오는 추석 명절엔 관광 명소로 부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이 화마에 휩싸인 건 지난 2017년 3월입니다. 244개의 좌판과 20개 점포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은 희망을 담아 올 여름을 기다립니다. 재도약을 위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8월쯤 준공하기 때문입니다. 어시장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옥상 전망대 등 휴게 공간이 마련됩니다. 앞서 6월엔 새우 모양의 전망대도 들어섭니다. 소래포구 오부두 주변에 20m 높이의 전망대를 짓고 그 옆에 해변 카페를 조성합니다. 방문객이 거닐 수 있는 산책로와 842제곱미터 규모의 친수 공간도 조성합니다. 올가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는 귀성객들의 휴식처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2020년 8월경이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옆에 해안선에 새우타워와 함께 수도권 명소로 자리 잡을 걸로 확신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되면 관광 명소로서의 확실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남도구는 사업이 완성되면 소래포구 어시장은 연간 600만 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서구 지역 화폐 서로 이음이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구매를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선보였는데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행한 서구 지역화폐 서로 이음입니다. 10%란 파격 캐시백 혜택을 제시하며 인천의 지역화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로 이음 가입자 수는 29만 6천여 명. 14세 이상 서구 주민의 65%가 서로 이음을 사용한 셈입니다. 발행 규모는 4천억 원을 넘어섰고 국시비를 포함해 캐시백 2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서로 이음 시즌2의 시작을 알린 서구. 이재현 서구청장은 캐시백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캐시백만 의존하는 지역화폐, 그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플랫폼 속에서 서로 조우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이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즌2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즌을 맞아 새로운 카드 디자인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서동이 마스코트에 이어 점과 선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서로 이음의 상징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존 시즌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입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점주가 결제 금액의 3%에서 최대 7%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구는 100억 원 한도 내에서 2% 추가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로 이음 앱을 통해 배달 음식 주문과 결제도 가능합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겐 혜택 플러스 가맹점과 같은 단계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존 배달 앱에 내야 하는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 서구민의 전용 배달 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3% 할인으로 모든 비용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구에서 생산되는 제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리 서구몰과 서구에서 제조되는 식품 구매 창구인 얌얌 서구몰, 또 서로 도움은 지역사회 기부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구 소식 창구도 신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역화폐의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효과가 있지만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굉장히 상당히 있음을, 지역 공동체가 또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역을 보리로. 두 번째 시즌을 맞아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로 이음. 캐시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지역화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 세계 4천여 마리만 남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어새는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합니다.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인천을 찾았는데요. 영종도 수화암에는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대표적 번식지인 남동 유수지는 너구리 밥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저새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쉬고 놀 수 있는 기둥도 세웁니다. 매년 이곳에서 번식을 하던 저새는 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시작되자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저새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암 주변에 사람과 공사 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목도 통제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고민하던 저새는 지난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3월 27일경 수암에 7마리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2018년 기억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날아가고 왔다가 날아가고 불안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5월 18일경에 처음으로 부화세기가 확인이 됐고요. 5월 18일 날 이렇게 번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약 40여 쌍이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새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또 한 곳의 번식처인 남동 유수지. 새끼를 낳고 키우는 저새섬에 너구리가 침입합니다. 결국 올해 이소에 성공한 새끼 저새는 집터를 벌이고 떠난 15마리가 전부입니다. 너구리가 들어가는 시기가 막 새끼 나올 쯤이었어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너구리가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아주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날은 저새가 완전히 떠나가지고 쓸쓸한 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번식처 훼손도 악화 일로입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도 680구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주변을 비롯한 영종도 역시 매립 이슈가 반복됩니다. 도시역으로부터 이적거리가 700m 이내에는 행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강화 같은 지역인데 50m까지 줄여가지고선 바닷가에서 이렇게 폐전 짓고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갯벌 자체가 훼손되고 변형이 되라서는 그 갯벌 생물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종종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몰려오면 세계에 자기가 먹을 게 없으면 못 들어오게 되겠죠.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새. 지난해 지역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환경부는 남동유수지에 전기 목책을 설치해 너구리 접근을 막고 인천시는 남동유수지에 저새 교육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관계당국의 약속이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변태욱 소방홍보 주임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주임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소방이 변태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연휴 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월요일인 어제 오전 7시 55분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역 인근에서 고속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즉각 구조인력 30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공항소방대와 경찰 등에도 통보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2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가슴과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상자 4명이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고 그 외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소식입니다.
설날인 25일 오전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낸 뒤 발코니에서 지방을 태우다 불이 번져 소방차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토요일 오전 8시 45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 11층 발코니에서 발생했는데요. 베란다에서 지방을 태우다 남은 불씨가 배관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조리 중 발생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토요일인 어제 오전 8시 29분경 남동구 간석동 상가 1층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갑자기 커진 불이 후드의 기름때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인 어제 저녁 10시 54분에는 추월구 영현동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2, 3층에는 거주자 6명이 있었지만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불로 집기류 등이 불에 타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날인 일요일 오전에도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6일 오전 10시 9분경 남동구 구월동의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음식물 조리 중 불이 나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불은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에 시작됐으며 후드와 덕트 설비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불로 약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화재 소식들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은 조리를 위해 기름을 주로 사용하고 또 이로 인해 덕트 등의 기름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곳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이어지게 됩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덕트, 후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고요. 화재에 대비해 주방에는 항상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화재 초기 적절한 소화기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시가 11호 추진하려던 검단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주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도 짓는 걸로 바뀐 건데요. 적정성 논란의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는 그대로 방치된 46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 지정 해제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총 5,641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지역 46개소 2.91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도심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에는 여의도 크기의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전임 시장들이 내리지 못했던 과감한 결단이었지만 최근 진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구 할매산 일대 검단 중앙공원 부지입니다. 지난해 발표 당시 이곳은 시비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이 민간 특례로 변경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좌측과 우측 상단에 1,677세대의 공동주택을 넣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난개발은 물론 한남정맥 완충구역까지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민간기업의 특혜 시비도 불가피하다며 인천시가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강요 환경청도 협의 의견을 낼 때 이거는 한남정맥 훼손과 숲의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냈거든요. 근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인천시가 안건 상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 난개발, 특히 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개발이 인천시는 논란이 일자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사업이 민간 특례로 변경된 경위를 파악한 뒤 도시계획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가 용역을 통해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인천의 공공의료 현실은 어떨까요?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 병동 한 곳이 텅 비었습니다.
간호사 수급이 안 돼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으로 전국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데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처우 역시 원인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신규 인력 100명을 확보해 3월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또한 이달 초 응급진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하반기엔 심내혈관센터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공병원이 그 취약한 계층들의 의료의 서비스를 맡아주는 이런 역할에 한정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전체 주민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그런 필수 중증 의료를 책임지는 그런 병원으로서 병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의 인천적십자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간호사 구인난의 재정난이 겹쳐 중환자실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엔 응급실마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구멍이 났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재개원은 미정인 채 수익사업으로 60억을 들여 장례식장을 지었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 국립대 병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2곳뿐입니다. 게다가 부산의 경우 제2의료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관련 기재부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공공병원 병상수와 의사수, 간호사 수 모두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고 인천이 가장 낮았고 오히려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인 치료 가능 사망률 역시 인천은 48.8%로 전국 평균보다 2.5%, 경기, 서울보다는 각각 3.9, 8.4%가 높았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부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매서운 겨울추위에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가들이 만든 사랑의 손수레가 전달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영화의 강추위 속에서도 저마다 표정은 밝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안전 손수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 제작한 수레는 옆면에 아크릴판을 붙이고 겉은 알록달록 손글씨로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뒷면에 야광 반사판을 붙이고 손잡이엔 경음기도 달았습니다. 이 추운데 이 어려우신 분들이 일주일에 40분이 안 가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둘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거에서 참 뿌듯하고요. 수레 8대는 지역에 폐지 줍는 어르신 8분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레와 함께 생활용품이 전달되고 폐지 줍기 봉사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쓴 손편지도 건넸습니다. 고물상에서 낡은 수레를 빌려 써야 했던 어르신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좋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오고 이제 이게 고물상에 빌려가지고 이제 좋죠. 네. 감사하죠. 풍족하게 못 살지만 이제 뭐하죠. 뭐 반찬거리에도 이제 막걸리 값으로 나오고요. 한편 이날 행사엔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폐지를 모아 판매한 수익금 76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센터는 폐지를 모아 파지는 고물상에 팔고 재활용 가능한 책은 나눔 장터에서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